연습실 안에서는 이미 무용수들이 저마다 몸을 풀고 있다. 매일 오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 일반인들이었다면 신음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어려운 동작들이 계속된다. 부상 방지도 되고요. 스트레치를 많이 해줘야지 클래스 할 때 이제 편하게 무용할 수 있어서. 몸 근육을 풀어준 다음 이번에는 발바닥에 딱딱한 공을 대고 사정없이 문지른다. 무용수마다 사용하는 도구도 다양하다. 발레 단원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한다. 이들에게 근무라 함은 무용 연습. 오전 11시가 되자 단원들이 수업을 준비한다. 수업은 2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긴 봉을 잡고 기본 준비 운동을 하는 시간. 꼭 처음 발레를 배우는 학생들처럼 동작이 단순해 보인다. 이 발레라는 게 다 기본 동작을 가지고 다 춤을 추는 거라서요. 그걸 하나 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시간 15분씩. 다음은 가운데 모여서 여러 기술들을 연습하는 시간. 이를 통해 단원들은 하룻밤 동안 굳었던 몸의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켜주고 체온을 높여 이후 어려운 동작을 할 때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연습을 위한 기초 동작이라 하지만 강도가 매우 높다. 한 시간이 넘게 뛰다 보면 겨울 영하의 온도를 무색해 할 만큼 흥건하게 땀이 흐른다. 격한 동작이 계속되기 때문에 단원들은 짬이 날 때마다 물을 마셔 수분을 섭취한다. 극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는 발레. 그 대가는 치열하다. 숨이 차요. 네, 남들 봤을 때는 되게 1분, 2분 그거 하는 거 뭐가 힘들어 막 이러는데 1분, 2분 하더라도 뭔가 힘을 다 쓰고 막 하니까 상체체 다 이용해서 춤을 추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체력 소모가 큰 것 같고 1시간 15분가량의 연습 시간이 끝나자 또 어디론가 분주히 움직이는 단원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제 리허설, 전체 리허설 있어서요. 다른 홀로 가고 있어요. 스튜디오. 이번에는 각 부분별 연습을 위한 시간이다. 여럿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추는 군무를 연습하는 곳. 모이자마자 맹연습에 돌입한다. 고전 발레의 3대 걸작 중 한편으로 꼽히는 호두까기 인형. 그중 1막의 눈송이 왈츠를 담당한 군무팀이다. 무용수들은 몸의 곡선을 통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몸은 말라야 하면서도 점프 동작을 위해서는 강한 힘도 갖춰야 한다. 약 7분가량 쉬지 않고 뛰다 보면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몸이 축축 처진다. 운동선수처럼 몸을 격렬하게 쓰고 체력 소모가 큰 발레. 저희 백조요수곡 공연 같은 거 하면 1, 2, 3막 다 하면 축구 선수들 전반전, 후반전 뛰는 그거랑 같은 칼로리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구 결과에 나왔대요. 발끝에 힘을 모은다. 가볍고 아름답게 걷는 모습. 하지만 누구라도 발끝으로 서 본다면 제대로 서는 것뿐 아니라 이처럼 날아갈 듯 예쁘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발끝에 몸을 싣고 자유자재로 춤을 추는 이 일은 많은 통증을 유발한다. 엄청난 운동량을 소화하면서 발의 통증까지 감내해야 하는 무용수들. 발레라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이들의 고통이 녹아 있다.
날마다 연습은 기본이고 통증 역시 일상이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까치발 쓰는 거에서 조금 더 발등을 밀면은 발끝으로 서게 되는데요. 그때 발목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발목에 튼튼하게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아, 발목이요? 걸을 때도 천천히 힘을. 근데 왜 발레는 발끝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 군중무용에서 이제 점차 발전을 했는데 이제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이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발전을 했대요. 좀 더 높게. 그래서 손끝도 위로 향하고 턱도 더 들어서 목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발끝이 점점 쓰게 되고 남자는 점프를 많이 뛰게 되고. 12월은 공연이 가장 많은 달이다. 총 28번의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그런데 연습 내내 지적을 받는 무용수. 아빠, 무릎 펴라고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뛰어! 내가 뭐라 그랬어 아빠? 있잖아, 꼭꼭 작게 하라 그랬어. 자. 자꾸 지적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6개월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제일 막내세요? 네. 연차수로. 오늘 처음 다 같이 하니까 제가 자리나 이런 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게 부족해서 아무래도 다들 다 같이 해봤는데 며칠 동안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역할이 바뀌는 것은 수시로 있는 일이다. 부상을 당한 동료 대신일 수도 있고 실력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시간 안에 역할을 소화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롯이 무용수 혼자의 몫이다. 발레단은 지금 첫 시즌이기 때문에 적응하고 열심히 하고 주어진 역할 잘 소화해내고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목표를 갖고 있어요. 약 1시간 동안의 연습이 끝났다. 연습을 마친 무용수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 있다. 얼음이 가득 담긴 물통에 발을 담근 채 기다리고 있다. 아예 얼려서. 차가우시죠? 네. 추워서 더. 누가 한겨울에 이걸 하고 싶겠어요? 한 차례 연습이 끝나면 10분씩 얼음물에 발을 담근다. 거의 다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이제 발이 아프니까 발 안 아프려면 이걸 해줘야지 부상 안 당하고. 하루 종일 발끝으로 서서 격하게 뛰다 보니 발이 성할 리 없다. 1년 내내 추운 겨울에도 빠지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다. 내 염증. 담가졌어요, 언니? 대연한 무용수가 되려면 자질 외에도 인고의 세월을 겪어낼 각오가 있어야 한다. 웬만큼 막 심하게 크게 다치지 않으면 거의 참고 하는 편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참으시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좋으니까 하겠죠? 좋으셔서. 발레의 특성상 무용수들은 족부 질환을 달고 산다. 발가락이 토슈즈에 눌리고 스치면서 생긴 굳은 살. 발톱은 수시로 빠지거나 부서진다. 발레리나에게 발은 직업적 고통을 가장 많이 겪는 신체 부위다. 오히려 발이 못생기면 못생겨질수록 좀 뿌듯한 건 있어요. 그만큼 내가 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건 진짜로 있어요. 발레는 그야말로 고통의 예술이다. 통증을 감춘 채 다시 웃는 얼굴로 날아갈 듯 춤을 추는 무용수들. 그들의 오후는 그렇게 흘렀다. 다음 날 또 다른 연습실.
이번 공연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주역 무용수들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발레를 시작한 지는 12년이 넘은 발레리노 동탁 씨. 방향 어디야? 계속. 그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몸이 이렇게 앞에 가 있냐? 돈 주고 네가.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솔리스트가 된 것은 올해 초다. 밀어. 높이하고도 괜찮은데 이유를 모르겠네.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이 반복된다. 팔꿈치가 바깥에 빠져 있으니까 못 잡을 텐데.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리프트는 다 힘이 아닌 자 요령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해보고 이런 경우에 여자가 저한테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려올 때 자기 중심이라는 그걸 몰라요. 이렇게 못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발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선생님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봐주시고 하는 상태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공연도 얼마 안 남았고 다치면 안 돼서. 아무리 뛰어난 무용수라도 얼마든지 실수는 일어날 수 있다.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연습, 또 연습밖에 답이 없다. 남자 무용수는 여자 무용수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리프트 동작이 많기 때문에 연습 자체가 중노동이다. 또 자세를 잡고 적기에 함께 동작을 취하는 둘 간의 호흡도 맞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될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 연습한다. 둘이 함께 맞춰보면서 부족한 점들을 고쳐야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다. 혼자서는 연습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 없이 연습이 계속된다. 무한번 돼도 또 해요. 네, 돼도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안 돼요. 그럼 또 해요. 계속 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서 어떤 실수, 어떤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는데 계속해요. 계속 공연 끝날 때까지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하고. 발레는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해도 무용수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즐기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다. 그날 오후 늦게까지 이들은 연습을 계속했다. 다음 날 단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공연을 앞두고 예행 연습에 들어간 것. 무용수들에게는 활동 기간이 따로 없다. 공연이 계속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운동을 해야 한다. 발레단의 연간 계획은 전년 12월경에 발표되는데 한 해 평균 공연 횟수는 80회에서 많게는 100회까지 한다. 즉 1년 365일 중 100일은 공연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연습 도중 단원들이 한두 명씩 모여든다. 누군가 다친 모양이다. 여기가 좀 안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서 여기 빡 잡았나. 안 보였지? 네. 안 보면 다치셨어요? 네, 점프 뛰다가 좀 돌아갔어요. 발이. 이렇게 가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속상하시겠어요? 네, 짜증나요. 다른 단원들이 연습을 하는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한다. 무용수들은 무대 위에서 온갖 묘기와 아름다운 자태를 여유 있게 과시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발목, 무릎, 허리 등의 사소한 부상은 옆에 끼고 사는 정도고 심지어 발레를 그만둬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는 무용수도 있다. 잠깐 연습을 멈춘 사이 다시 연습실로 들어서는 발레리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다시 살살 몸을 풀어본다.
공연에 들어가기 전 한 번이라도 더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다치고 막 부상 맨날 달고 살고 진짜 토시를 걷는 순간부터 아프고 신기 전까지도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좋으니까 그래도 다시 신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발레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같아요. 무대는 냉혹하다.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관객들은 무용수의 사정을 봐주며 공연을 보지 않는다.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사소한 부상이나 통증 따위는 잊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발레리나들의 운명이다. 한 차례 연습이 끝난 후 무용수들이 휴게실에 모여 끼니를 때운다. 발레리나라는 직업이 주는 이미지나 외모에서 풍기는 도도하고 새침할 것 같은 느낌과 달리 소탈한 모습이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쫄쫄 굶다 먹으니까 진짜 한 몸매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다이어트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 봐요. 더 잘 먹을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보다. 7시간을 뛰어야 돼서. 예? 7시간을 뛰어야 되니까 잘 못 먹으면 못 뛰어요. 잘 먹어야죠. 직업 발레리나의 삶은 단순하다. 연습과 공연 외에는 딱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 밥을 먹는 이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그날 밤 대전 공연장에서는 무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발레단의 공연이 있을 때는 무대 운영팀이 먼저 공연장에 도착해 무대를 제작한다. 수십 명의 무용수들이 격렬하게 뛰어야 하기 때문에 무대가 튼튼해야 하는 것은 기본.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소품들을 일일이 챙기고 아름답게 장식해야 한다. 오늘 다 다세요? 네, 오늘 이 장식은 다 달아야 돼요. 시설 비용이 좀 짧아서 오늘 밤새 이거 다 달아놓고 해야 돼. 총 20여 명의 직원들이 밤새 무대를 설치해 내일까지 완성해야 한다. 12월 한 달 동안 서울과 원주, 대전, 군포 등 지역 순회 공연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를 세우고 철수하는 일이 반복된다. 다음 날 아침 단원들이 짐꾸러미를 들고 나타났다. 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번에 3일 가니까 좀 짐이 많아요. 무대가 완성된 공연장. 단원들은 도착하자마자 공연장으로 모인다. 연습을 위해 몸을 풀기 시작하고 각 동작들을 하나씩 맞춰본다. 의상을 입은 총 70여 명의 단원들이 예행 연습에 들어간다. 수백 번은 더 해봤을 동작을 다시 연습한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데서 실수가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총 감독의 눈에 뭔가 거슬리는 모양이다. 기동 맞춰, 기동 맞춰. 단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각 부분별로 연습이 계속된다. 연습을 끊는 총 감독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뭔가 단원들도 할 말이 있는 듯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뒷사람이 호흡에는 뜯어내죠. 뒤이어 주인공 역할을 맡은 무용수들도 호흡이 맞지 않아 실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시 숨을 가다듬고 연습을 계속하는데 아무 말 없이 무대로 내려오는 총감독. 긴장한 단원들이 모였다. 내일 지금 3만 원. 대화로 물었어. 그때. 나 이때까지 리허설 하면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리허설은 내가 이런 3만 원 리허설 나오면 처음 봤어. 이어지는 혹평 속에 고개 숙인 단원들. 굉장히 산만해. 공연은 바로 다음 날. 그 조용수비에서 리허설 하려고 했는데 너 이런 거 내가 공연 못 볼 수 있어. 단원들에게 가혹한 평이 쏟아지고 내일 버스 출발 12시입니다. 연습이 중단된 채 모두 흩어진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남자 무용수. 네?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멋있게. 두꺼운 의상을 입고 탈을 쓴 채 격하게 뛰다 보면 온몸에 땀이 흥건하게 흐른다. 이번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발레단원 70명이 모두 동원된다. 그 많은 인원이 정확히 호흡을 맞추기란 쉽지 않다. 집중해서 한다고 했을 텐데 다들 좀 아마도 버스 타고만 이렇게 오고 하다 보니까 차 타고 와서 피곤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날씨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비도 오고 날씨 눈도 꽤 많이 왔잖아요. 오고 날씨 갑자기 너무 추워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좀 그런 것 같아요. 짐을 꾸린 단원들이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오른다. 연습이 좋지 않게 끝나서인지 저마다 표정이 어둡다. 피곤한 기색도 역력하다. 빨리 가서 쉬고 싶어요.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요. 오늘 하루 중에. 식사는 못 하셨잖아요. 네, 아직 못했어요. 너무 보시겠어요. 한 해 평균 100회의 공연 중 지역 순회 공연은 약 30~40여 회. 1년에 한 달 이상을 지방으로 다녀야 해서인지 익숙하게 짐을 푼다. 대부분의 무용수들은 부상에 시달려도 공연이나 대회 준비 등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다.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 통증을 달고 산다. 꾸려온 짐 안에는 별별 물건이 다 있다. 이거는 핫팩, 필수, 홍삼, 그리고 요즘 발이 아파서 먹는 소염제. 네. 염증이 많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게 좀 이렇게 소염 진통제예요. 직업적인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준비물. 여기서 제일 필수는 뭐예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는 햇반? 밥은 그래도 챙겨 먹으려고 해요. 시간 나면은. 왜냐면은 못 챙겨 먹으면은 정말 하루에 막 밥 한 끼도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없어서. 네. 종일 연습하느라 아무것도 챙겨 먹지 못한 데다 단원들 전체 분위기까지 좋지 않아 기분을 내 음식을 시켰다. 먹을 수 있었는데 공연 때 이렇게 식사 잘 안 하세요? 식사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배부른 상태에서는 좀 춤 추는 게 좀 힘들어서 이제 조금씩 공연에 도움되는 뭐 바나나, 초콜릿 공연 전에는 그래도 그런 거 위주로 먹고 끝나고 한 끼를 제대로 먹자. 대신 약간 미국 구면 좀 지저분해요. 다음 날 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객석이 차기 시작한다. 분장실에서는 단원들이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다. 주역 무용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무용수들은 분장이며 머리 손질까지 스스로 한다. 표정이 이렇게 무대가 거리가 머니까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눈도 크게 코도 크게. 정말 어떡해? 미안. 그래서 분장이라고 하죠. 화장이라고 하나. 깍지가? 어디 갔지? 공연을 하기 전 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아픈 발에 밴드를 감는다. 통증을 줄이거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약을 챙겨 먹는다. 여기저기서 약을 먹는 모습은 발레리나들에게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다. 이걸 먹으면 안 아프겠다는 약간 정신적인 주문도 있고, 뭐 붙이는 거나 먹는 거나 다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거 먹고 이거 붙이면 안 아플 거야 라는 딱 그 마음이 있으니까 좀 안심을 하고 더 할 수 있고, 왠지 안 붙이면은 안 붙여서 아파서 못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공연 10분 전 무용수들이 한껏 의상을 갖춰 입고 무대로 향한다. 이번 공연은 호두까기 인형. 고전 발레의 대표작으로 매년 겨울 크리스마스를 맞아 올리는 공연이다. 화려하고 신비한 무대. 아기자기하면서도 환상적인 춤들이 어우러져 살아 움직이는 동화책을 보는 듯하다. 이막의 눈송이 왈츠는 호두까기 인형의 대표적인 군무다. 발레리나들의 환상적인 무대, 이 순간을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예쁜 그녀들이지만 그 어느 직업보다도 외롭고 고단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발레리나다. 한 번 군무를 뛰는 시간은 7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발끝으로 무대 위를 누비는 이 일은 엄청난 체력 소모를 가져온다. 무서웠어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70명의 단원들 중에는 각자 맡은 한 가지의 역할 외에 또 다른 역할까지 소화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공연 중간에 얼른 의상을 갈아입어야 한다. 무대가 좀 건조해서 입이 막말라. 잠깐 하시는데 숨이 굉장히. 네. 제일 그래도 쉬운 건데 그래도 좀 힘드네요. 드디어 주역들의 무대. 남자 무용수가 힘겨운 기색 없이 발레리나를 번쩍 들어 올린다. 또 허공에 몸을 날린 상대를 가볍게 낚아채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무대 뒤로 오자마자 힘겨운 숨을 토하는 발레리나.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이다. 다리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다. 급히 응급처치가 이루어진다. 다시 무대에 서야 한다.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만 있을 수 없다. 몸을 일으켜 무대로 향한다. 뭐 종아리랑 뭐 준하는 거는 다반사니까요. 다행히 잠깐의 통증일 뿐 부상은 아니다.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 오른다. 아픔을 잊고 다시 무대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발레 무용수의 삶이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사람들. 대선 관객분들 아마 굉장히 즐거운 공연 많이 보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땡큐.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누구보다 당황했을 발레리나. 오늘은 이상하게 보통 발만 쥐가 나는데 오늘 엉덩이부터 다리가 쫙 다 쥐가 나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겨내고 멋진 공연을 이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그랬을 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이유가 아닐까. 왜라는 걸 찾지 않아요. 발레 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하고 있지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나 진짜 발레는 뭐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죠. 좋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럴 거야 아마. 너무 좋아서 힘들다 해도 좋으니까 그 힘든 거 계속 하고 있겠죠. 그들이 혹독한 연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바로 이날의 환희 때문이다. 다음 날 발레단 연습실. 다시 이들이 연습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관객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발레리나지만 관객과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은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이다. 발끝으로 선 직경 3cm의 바닥에 닿는 부분이 온몸을 지탱한다. 토슈즈 속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뭉개지는 고통은 발레리나 혼자 감내해야 할 몫이다. 고질적인 통증은 이제 그녀들의 삶이 됐다. 잠깐 쉬는 시간. 무용수들이 저마다 주머니를 열어 보기에도 험악한 도구들을 사용한다. 잡아서 이렇게 뽑아요. 이제 발레리나 가방 보면은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벤치 같은 거. 뭐예요? 가위, 테이핑, 대바늘. 이 대바늘은 여기 앞에 꼬물 때 좀 필요해가지고. 발레리나들이 갖고 다니는 토슈즈 가방엔 토슈즈를 위한 장비들이 있다. 토슈즈 끝은 여러 겹의 종이를 갓풀, 즉 악교로 고정시켜 나무처럼 딱딱하다. 때문에 토슈즈를 자신의 발에 맞게 맞추는 것은 발레리나들의 일과 중 하나다. 이렇게 하도 이렇게 업을 하다 보면 여기가 닳거나 여기가 죽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발이 다치거나 이렇게 밀려가지고 안 서질 때가 있거든요. 새 토슈즈를 만들고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하루 만에 죽을 경우도 있고 한 2, 3일 만에 죽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신으면 6켤레 정도는 신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습기에 약해 여름에는 관리가 더 힘들다는 토슈즈. 발레리나의 발 그 자체인 토슈즈는 그 단단한 끝 때문에 쉽고 빠른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발레를 할 때는 발이 체중의 4배에 이르는 힘을 받기 때문에 토슈즈 속의 발은 통증을 견뎌야 한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발레리나들은 온몸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발레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발레리노다. 발레리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발레리노. 이들 역시 하루 종일 연습으로 시간을 보낸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 막 꽉 잡고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뛰는 거나 그런 건 다 힘들거든요.
발레리노는 발레리나와 균형을 맞추고 상대를 드는 동작이 많다. 그래서 몸매는 날씬해야 하지만 누구보다 힘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연습 시간 내내 발레리노는 상대 여자 무용수를 번쩍 들어 올리는 동작을 계속한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부상이 발생하기 일쑤고 짧은 시간 연습을 해도 체력 소모가 크다. 여자를 먼저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 쌀가마니가 한 20kg 되는 게 지금 세가마니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좀 가벼운 친구들이 많지만 안 그래도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 춤이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수하게 되면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끔 발레를 하는 남자는 여성스러울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편견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남자다워야 할 수 있는 것이 발레다. 여자 무용수를 가볍게 들기도 하고 낚아채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더 힘이 있고 더 책임감도 있어야 한다. 좋아서 가니까 제가 춤을 좋아하고 무대에 섰을 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발레라는 그 자체가 좋아서 다들 이렇게 주구나서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연습이 끝나고 단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선다. 다음 공연의 배역이 결정된 것이다. 아 여기네. 아니지. 나 아라비아는. 왜요? 아니 갑자기 캐스팅 많이 바뀌어서 리허설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캐스팅 같은 거에도 좀 민감하시겠어요? 그런 편이죠. 어떤 면에서요? 이렇게 긴 장기간에 하는 그런 거 리허설 같은 경우에는 공연할 때 참 많이 중요하거든요.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캐스팅이 중요해요. 그날 밤 단원 중에서 막내 무용수인 효선 씨가 연습실에 홀로 남았다. 발레리나에게 무대는 스타가 될 수 있는 발판인 동시에 실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떨어질 수 있는 낭떠러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다.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에는 저의 간절함이 통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힘들게 얻은 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제 마음속엔 가장 큰 별인 것 같아요. 같은 시각 동탁 씨가 밤길을 달린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습 끝나고 이제 좀 컨디션 관리를 위한 마사지라든지 좀 운동, 발목이 좀 아파서 치료받으러 이제 스포츠 재활센터에 가고 있어요. 통증이 가득한 몸을 이끌고 향한 곳은 재활훈련센터. 발레는 이율배반적인 신체의 특징을 유지해야 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계속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정상과는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느 한 곳이 이렇게 되거나 분명히 여기 다 사람들 다 말로 막 하자면 정말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정도로 아프고 좀 뭐가 뒤틀어져 있어요. 되게 많이 조금씩 아픈 거 이겨내면서 다음 단계 더 강해지고 다음 단계 이거 했을 땐 또 안 아프고 또 더 강해지고 차츰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점 겪으면서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클 수 있다는 것.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음 날 다시 공연을 준비하는 단원들. 발레라는 것이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군무에서는 혼자 튀지 않고 여럿이 함께 동작이 맞아야 하며 간격과 배치도 정확해야 한다. 발레 무용수로 산다는 것은 무대 위에서의 환희와 무대 뒤에서의 외로움, 그 양면적인 삶을 견딜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게 어느 자리가 됐던 주인공이든 뒤에 있는 역할이든 관객들한테 제가 얼마나 이제 아름답게 춤을 출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 자체로도 그게 행복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신 눈물과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흘린 땀만큼 내일 더 성장해 있을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들은 발레 무용수의 삶을 살아간다. 박수를 먹고 사는 게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취감 이런 게. 네. 물론 잘했을 때 또 크게 오겠지만 네. 너무 좋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무용수들이.